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오류가 발생해요. 직원을 탓하게 되고 외식업을 탓하게 되고 갑자기 경쟁자는 왜 나오냐는 등 떼쓰는 방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싫으면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 외식업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일했던 직원이 동시에 한 45명, 매장은 한 8개, 알바생까지 한 120명, 1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매장 한 개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더 에너지나 저의 스트레스나 이런 게 아예 거의 덜 들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규열입니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시간적 자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내가 가게에 묶여 있어야 되나? 쉬는 날에도 계속 CCTV 보거나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가게에 묶이는 거죠. 쉬는 날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그리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과 알바생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저 친구 자꾸 까먹지? 어제 알려줬는데 또 오늘 왜 이렇게 하지? 발주나 했나? 발주 안 돼서 뭐가 제대로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오늘따라 목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지? 내가 매장에 잠시 자리를 비우면 손님들한테 과연 잘할까? 하루를 온전히 좀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매니저나 점장과 아무리 얘기했지만 그게 꼭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한 2주? 길면 한 달? 그리고 오히려 혼내기라도 하면 제가 이제 그만둘까봐 이제 노심초사하는 거죠. 매장이 생각지 않게 바쁘게라도 하면 눈치도 보이고 몇몇 직원들은 대놓고 불만 얘기하고 불만 들어주면 요구사항 늘어나고 회식하면서 술이라도 한 잔 사주고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한두 명 또는 두세 명, 세네 명 이렇게 집단 퇴사하고 또 1, 2년 착실히 믿었던 친구가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경험해보셨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잘해줘도 소용없는데 외식업은 진짜 이상한 애들만 오는구나. 저는 이제 직원 관리 스트레스 때문에 두 가지 저한테 증상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는 오른쪽 눈밑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설 틱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샤워하다가 아우씨 하면서 이렇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샤워하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잠자다가도 생각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우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두 가지 증상이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뭐지? 직원 관리나 어떤 매장의 운영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이런 건 없을까 하고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신호등이 없어서 그랬던 거였구나. 빨간불이 때는 건너지 마야 될 것들을 내가 안 알려줘서 그랬던 거였구나. 내가 이 기준을 정하지 않아서 다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모든 인간은 1시간이 지나면 50%를 까먹는데요. 피크타임 들어가기 전에 이따 바빠지니까 이거 꼭 챙겨야 돼, 이따 나한테 꼭 알려줘야 돼 하면 피크타임 때 까먹죠. 그리고 다음날 되면 하루만 지나면 70% 까먹는데요. 근데 이게 원래 당연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 까먹습니다. 한 달까지 필요도 없어요. 1시간만 지나면 50% 까먹어요. 이게 원래 당연한 건데 저는 그동안 직원과 알바생 이 사람 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건 이제 저의 문제였고 환경이나 시스템을 기준을 잘 만들어주지 않아서 모든 게 발생했다라는 생각을 사업 2년 반 정도 했을 때 제가 강하게 가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탓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9단계의 저만의 그 메커니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다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이제 해결했고, 그리고 저는 그 뒤로 같이 일했던 직원이 동시에 한 45명, 매장은 한 8개, 알바생까지 한 120명, 1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매장 한 개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더 에너지나 저의 스트레스나 이런 게 아예 거의 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안내하는 전도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때 같이 일했던 저희 직원이 저기 지금 서서 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나중에 사업하면서 이제 제대로 이해했는데요. 고통 그릇이에요.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님이 그릇이 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고통을 감당하는 그릇이 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 수가 3명에서 5명이 되고 5명에서 10명,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3, 40명 이렇게 커 나가죠. 또 매출도 3천 할 때가 있고 그 다음 5천, 1억, 2억 할 때가 있습니다. 매장 수도 1개, 2개 하다가 3개, 5개, 10개 이렇게 늘려나갈 수도 있겠죠. 프랜차이즈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시시때때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이즈가 커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때는 그냥 내 고통 그릇을 키워야 할 때이구나. 사업이 커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그릇이 커지면 제가 직원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커지면 그 다음에 15명도 감당하는 걸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20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겪어내지 않고 내가 해결했던 그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그냥 그건 10명에서 끝나는 거 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그릇이 더 커나가지 못해서 아마도 사업도 그렇게 커나가지 못할 확률이 높고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오류가 발생해요.
직원을 탓하게 되고 외식업을 탓하게 되고 갑자기 경쟁자는 왜 나오냐는 등 떼쓰는 방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오늘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업의 사이즈가 커나갈 때는 반드시 총량이 따른다. 여러분들이 뭐 브랜딩 공부를 하시든 마케팅 공부를 하시든 운영 시스템 공부를 하시든 직원 관리 공부를 하시든 그걸 해도 어차피 나한테 불편하거나 고통이 따라요. 근데 그걸 감당하고 이겨내야지 그 다음 단계 넘어가거든요. 사업의 사이즈를 키우는 단계에서는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나보다 더 인테리어 잘해서 더 가격 싸게 가성비 좋게 경쟁자가 진입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테라스 확장해놨는데 누가 옆 가게가 샘 나가지고 신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원래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피하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원래 해결하려고 했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릇이 커나가지 못해요. 문제가 안 생기는 방법은 단 하나, 사업 사이즈를 줄이시면 됩니다. 매장도 한 개 운영하고 평수도 더 줄여. 직원 알바 쓰지 마. 나 혼자 해. 그것도 싫으면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 외식업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태도예요. 자영업을 하신 남자분들은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할 거예요.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 내 가치를 내가 정하지 마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이 문구가 아직까지 저한테 되게 강력히 남아있는데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항상 그냥 나를 위한 사업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 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좋죠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좋습니다를 줄인 말입니다. 프랜차이즈 운영, 본사 운영할 때는 좋습니다라는 단어로 통일을 했고, 저희가 직영점을 다수 운영할 때는 매장 한 개를 운영할 때부터 우리 네라는 대답 말고 좋죠라는 단어 쓰자. 그러면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고 뭐 무거운 걸 날라주기도 해야 되고, 뭐 손님한테 지금 뭐 좀 나가줘, 바쁜 상황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 약간 불편하고 왜 자꾸 나한테 시키지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서로 좋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분위기도 되게 좋아지고 그런 에너지들이 서로 교감이 되고 우리만의 조직 문화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느낌, 어려운 건 없고 다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정신도 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거래처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라는 걸 항상 많이 얘기했습니다. 거래처분들, 식자재든 음료수를 납품하시는 분이든 주류를 납품하시는 분이든 인테리어 업체 분들이시든 그분들은 우리의 최고의 파트너고, 오시면 먼저 가서 커피 한 잔을 항상 내어드리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라고 했습니다. 누굴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본사를 위해서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그래야 제가 실력이 더 늘고 뭔가 역량이 더 늘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직원들도 다 같이.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 본사 정책 수용도가 항상 저는 1등이었어요. 저는 항상 조초였어요. 그냥 뭐든 해보고 우리가 얘기하자. 하지도 않고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해보면 항상 대개는 결과가 좋게 나오고, 또 우리 또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고객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하다 보면. 그러면 저도 이제 아이디어가 막 생겨요. 그리고 본사에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본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해봐야 나도 내 아이디어가 생기고 나의 기획력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방문 시 저는 전 직원 가서 인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을 꼭 먼저 제공하라고 매니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가 오면 항상 저희는 직원들이 다 같이 가서 인사하고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이 불문 누가 오건 선배님으로 대하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모른다 마인드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랑 오픈 경험이 매장 10개씩 되는데 얼마나 경험이 많았겠어요. 다양한 업종을 다 오픈을 많이 시켜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매니저 정도 되면 진짜 경험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분들보다 저희가 경험이 더 많을 수 있지만 그냥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라도 배울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태도로 임해야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그 하나를 알려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리를 잘하려면 재료가 충분히 있어야겠죠. 몇 가지 있는 재료로 아무리 많은 음식을 해봐야 맛이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보다 다양한 재료를 많이 갖고 있으면 맛있고 다양한 메뉴를 내가 응용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만의 머릿속에 그린 맛을 어느 순간에는 표현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매장 운영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관리도 그렇고 마케팅, 브랜딩, 사업 확장도 내가 이런 재료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교육을 또 들으시면서 이런 재료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사업에 적용해 나가시면서 대표님들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